그럼 딱딱하게 2편도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2차전지 뭐 배터리 쪽 하면은 대형 3사 얘기가 가장 많으니까 네. 여기 대형 3사 먼저 훑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각자 가진 장점, 그리고 앞으로 지난해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의 잘못이냐 그런 책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그런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안전성 측면에는 중국이 더 나아요? CATL이?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CATL이 이제 하고 있는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LF 배터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은 NCM 계열의 배터리 둘 다 양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철이 많아서? 네, 소재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성 네. 자체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 기술을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버스가 사실 수년 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버스 폭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LFP는 일부 그냥 불꽃만 튀고 끝나는 반면에 이런 NCM, NCA 3원계 계열의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썼더니 화재가 좀 크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버스에는 LFP 배터리만 사용하는 걸 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쪽의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에너지 밀도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LFP 배터리는 옛날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굳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LFP 배터리가 중국 모델 3와 모델 Y에 채택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점유율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LF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주행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주행거리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50km를 크게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450km 정도가 거의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NCM, NCA 계열의 이 3원계 배터리는 앞으로 600km, 700km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늘려갈 계획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 400km대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게 완전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벨 2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인데, 향후에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완성차 업체들이 시뮬레이션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엄청난 데이터를 연산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의 소비 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쉽게 보면 소비 전력이 지금보다 30% 정도 증가한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쉽게 450km 가던 게 갑자기 300km밖에 못 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LF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기술적인 진보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LFP 배터리는 300km 정도밖에 못 가는 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NCM, NCA 계열은 600-700km에서 30%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500-600km 레인지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 수요가 훨씬 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랑 삼성 SDI랑 그 배터리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두 개의 협력으로 저희가 봐야 돼요, 삼성 SDI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네. 그 현대 EGMP 플랫폼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확인한다고 해도 보고서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 네. 언급이 어렵긴 합니다. 다만 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지금 후보가 세 업체가 유력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세 업체가 있습니다. 세 업체가 다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삼성 SDI는 지금까지 현대 EGMP 플랫폼 1차, 2차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차에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LG화학은 네.
1차, 2차에 다 들어간 바는 있지만 최근에 그 코나 화재건 때문에 현대와의 책임 공방 여기에 아주 자유롭진 않은 상황이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ICT 소송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셋 다 기회도 있고 또 반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저희가 뭐 대형 3사는 뭐 워낙 이제 잘 알려진 LG, SK, 삼성이었고 중소형 밑단 뭐 소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전액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계보가 있잖아요. 이쪽도 그쵸? 네. 사실 뭐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못 보여드려서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네. 그 리포트에서 다 그림 아, 딸게요. 작년 12월 15일 날 나온 자료에 네. 제가 셀 업체별 서플라이 체인을 아예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네. 보시면 LG화학 벤더들, SDI 벤더들, 이노베이션 벤더들, 테슬라 벤더들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LNF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흑연 쪽에 포스코 케미컬이 대표적으로 있고 향후에 이제 차세대 소재로 보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 업체는 한솔케미칼과 대주전자재료 이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전해액 쪽으로 가서 보면 이게 전해액과 전해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제 물질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전해액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동아기업 그리고 솔브레인 이 두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해액 업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재료들을 공급하는 전해질이나 첨가제 업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첨보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캠트로스 이 세 개 업체가 그 밑에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증설이 가장 네. 큰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줘야 네. 소지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 과연 앞으로 얼마나 증설을 할 거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 LG화학이 현재 100기가 정도의 캐파에서 25년 정도에는 한 200기가가 넘어가는 캐파를 확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배 이상 이제 늘어나는 거죠. 앞에서 전기차는 뭐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캐파는 2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냐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이 가동률이 100%가 아니라서 네. 실제 생산량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25년에 한 100기가 정도 그리고 CATL이 한 250기가 이상 그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컨센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250기가 이상 증설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SDI만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사실 잘 언급을 안 하기는 하는데 SDI도 100기가 가까운 캐파를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캐파를 보면 20년 말 기준 캐파 대비 최소 3배 이상 증설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재도 같이 증설은 계속 일어날 거고 실제로 작년부터 현 시점까지 많은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회사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금 조달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투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거를 물어보려고 앞에 저희가 돌고 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뭔지 이게 골라주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저는 사실 네. 2차전지 셀 업체와 소지 업체를 모두 다 좋게 봅니다. 모두 다 네, 모두 다 좋게 이렇게 보고요. 어렵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모두 다 볼 수는 없어서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네. 작년에 일진 머티리얼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일진 머티리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쵸. 네, 안 올라도 2배는 올랐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 업체를 선택을 하셔도 기회 요인은 다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제가 뭐 이 업체를 꼭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좀 민감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당장 성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양극재를 하던 에코프로비움은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일 건데 이제 신규로 올해 조금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1분기부터 출하가 막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막 이제 외형 성장이 나타나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LNF가 올해 하반기부터 LG화학을 통해서 테슬라양 양극재가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업체들이 올해 바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체라고 본다면 내년부터 그럼 좋아지는 업체들은 누구냐? 내년부터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이런 업체들이 보통 내년부터 소재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배터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워낙 핫해져서 이렇게 개화될지 아셨는지 아니면은 좀 시기가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혹시는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19년 정도서부터는 사실 네. 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19년 때부터요? 네, 2019년 때부터 전략적인 방향이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의를 하셨을 텐데 그게 좀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유가 결국은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다 네. 강화하고 있고요. 뭐 한국도 사실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쪽으로 한 110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쪽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 각국 정부에서 더 강화되면서 조금 더 시기가 당겨지고 그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